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연결돼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무슨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밝힌 게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어떤 미사일이에요? 일단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차이 알고 계신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탄도미사일은 이 미사일의 에너지를 쭉 최대한 써가지고 해서 정점 고도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쭉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발사되는 것. 그래서 탄도의 궤적을 그리는 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요. 예. 순항미사일은 마치 비행기처럼 날아서 목표로 갈 수 있는 것을 순항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탄도미사일은 상당한 중량의 그 폭탄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목표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네. 예.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비행기가 비행해 가듯이 굉장히 이렇게 낮은 고도로 또 비행해 갈 수도 있고 경로를 찍어서 갈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낮게 은밀히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를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미사일의 용도는 전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대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순항 미사일들을 많이 발사하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걸프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아프간전, 이라크전 이런 때도 보면은 전쟁 초기에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합니다. 예,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발표를 좀 살펴보면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동해에 설정된 2,000km 개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1208초에서 1224초간 비행해서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2,000km의 거리를 비행을 했는데 네. 이 비행을 이제 2,000km로 하면은 무슨 굉장히 먼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넘어갔다가 올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국 영토 혹은 영해 혹은 자신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역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팔자 모양으로 계속 비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2,000km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걸린 시간이 1200초다. 예, 요거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1시간 50분 이렇게 예. 나오는데.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대략 아마 속력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 속도가 한 700km 정도 나올 거예요, 시속.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객기라든가 항공기가 날아가는 속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속력으로 이렇게 비행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팔자 모양으로 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치 이제 비행기처럼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지정해서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순항 미사일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고도나 이런 것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 지형이나 이걸 정확히 알면은 낮게 비행시켜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왜 쐈는가 알아보면 역시 이번에도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특히 우리 아마 지금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TTX라고 해서 이제 한미 이제 소위 이제 이 확장 억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훈련이 지금 미국에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3월 중순부터 시작될 이제 한미 연합 이제 실제 실기동 훈련에 대한 그런 반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접쳐져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훈련 시작하기 전에 계속 긴장을 높여서 이렇게 한미를 위협하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북한이 어떻게 이제 성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셨고 전략 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좀 기술적으로 진보가 있다, 기술적으로 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요, 이 같은 형의 미사일 지금 이제 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제 드디어 이 북한 순항 미사일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제 내용을 보고서 화살 2형이라고 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그 순항 미사일 계열들을 얘들이 화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작년 한 10월 정도에 이 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발사한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발사 특히나 이게 보면은요 화력 복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미 실전 부대 배치 다 했고 그 다음에 발사 이제 하는 걸 제대로 훈련을 하는지 이제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들 말은 뭐냐면은 순항 미사일 실전 배치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이냐면요. 이거를 지금 순항 미사일이라고 안 부르고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요. 이거 핵을 탑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을 탑재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지금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지금 저 순항 미사일에 집어넣을 핵탄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에 집어넣을 정도 크기의 핵탄두가 되려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집어넣는 W80 계열의 그런 정도 사이즈의 이 핵탄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북한이 뭐 여태까지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바도 없고 보여준 바도 없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7차 핵실험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예. 혹은 7차 핵실험 자체가 미뤄지는 것도 사실은 이 저런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정도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그 어떤 그 전술 핵탄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술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계속 이딴 미사일 발사도 결국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